전생이라고 해가지고 전생을 볼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전생 제가 봐드릴까요? 뭐예요? 음살이라고 있거든요. 네. 음살이 뭐냐면은 막 음탕한 살 이런 게 아니라 네. 오컬트, 아. 공포, 귀신, 호러, 네. 약간 음슴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조금 관심이 가거나 되게 뭔가 그런 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음살이 있어요. 저 공포 영화 찍고 싶어 하잖아요. 어 신기하다. 대박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하도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25년 운세 영상만 주구장창하다 보니까 뭐랄까 5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저만의 느낀 아쉬운 점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사주팔자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늘 유튜브 컨텐츠로 내 사주팔자를 어떻게 보는지 보는 법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만큼 있는데 그냥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요즘 트렌드를 등에 업어서 팟캐스트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사주 팟캐스트 컨텐츠고, 컨텐츠 시리즈 이름은 운수다예요. 운수다. 운 플러스 수다에서 운수다라고 했고요. 뭐 4주에 뵙겠습니다, 아니면 4주 뒷담화 막 여러 가지 고민해 봤는데 약간 그래도 팟캐스트는 수다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겸, 또 가끔 제가 간헐적으로 키는 라이브 컨텐츠에서 많은 분들이 도루님 라이브 좀 자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또 사주팔자에 충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를 진득히 못하는 병에 걸려서 이렇게 시리즈로 못 박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콘텐츠, 첫 번째 운수다 시간 팟캐스트 콘텐츠고요. 다음 주부터 게스트분을 한 분 초대해서 주구장창 얘기를 나눌 생각인데, 오늘은 저랑 홍련 멤버십 구독자님이신 네, 우리 정호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호님. 안녕하세요. 사실 게스트를 모실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얘기할 건데, 정호님이 얼굴 촬영이 좀 약간 부담스러우신가 하셔가지고 지금 목소리만 출연하실 거고, 정호님 간단한 본인 소개나 그런 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도하도르님의 홍연 멤버십 감사합니다. 신의 일주이자 음, 저번 달에 대학교를 졸업한 오, 20대 청년입니다. 20대 청년. 근데 20대 청년 하니까 약간 소개가 너무 약간 뭐랄까. 그 좀 정치 콘텐츠. 약간 20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도화도르에 화가 들어간다고 이제 그도 콘텐츠 만든 것 때문에 저보고 이제 차이니즈라고 화교라고 해서 도화교도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비약 아닌가. 아마 그런 사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이것도 뭐 유튜버니까 견뎌야 되는 뭐 그런 걸 테고, 저는 사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얘기를 할까 막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팟캐스트고 처음 시작하는 만큼 뭔가 토픽 하나를 딱 정해서 막 짜임새 있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사주에 대한 전반적인 주구장창 얘기와 그 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거의 5년 차예요. 그러니까 5년이라 하면 60갑자를 다 돌았던 거거든요. 왜냐면 60개월이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5하면 60개월이잖아요. 네. 다 돌았는데 다 돌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짬바가 생기는 거지. 이제 그냥 나하고 싶은 거 다 할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올해가 제가 올해 을사년이잖아요. 네. 제가 상관이 들어와가지고. 상관 뭔지 아세요? 알죠. 식신상관 할 때 상관. 오, 맞아요. 뭐야, 어떻게 알아? 홍연 멤버십이니까. 홍연 멤버십이니까. 오케이. 사실 상관 깔고 계시잖아요. 네, 맞죠. 그쵸. 신의 일주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올해는 하고 싶은 걸 좀 다 해보려고 해요. 저의 장점을 살려서. 그래가지고 제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사실 팟캐스트고, 제가 요즘 엄청 미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정호님은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고, 뭐 겸사겸사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댓글로 팟캐스트에서 좀 듣고 싶은 사주 이야기 있으면 한번 말씀 주세요. 제가 썰 같은 것도 엄청 많거든요.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까? 올해 을사년이잖아요, 정호님. 네. 신의 일주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좀 신의 일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을사보다는 신해가 이 을사년을 조금 더 압도하면서 쓸 수 있거든요. 신의 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이 됐을 때 내가 너무 힘을 줘가지고 막
내 의도대로 막 하려고 하거나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약간 완급 조절만 잘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또 이게 제가 신금 일지다 보니까 제가 원숭이잖아요. 네. 원숭이가 근데 운에서 뱀이랑 만나면 합이란 걸 해요. 아. 근데 보통 운에서 합의될 때 연애운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왜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어때요? 14년, 25년 뭔가 좀 이제 운이 바뀌었거든요. 네. 좀 느껴지세요? 일단 제 환경이 엄청 크게 변했잖아요. 올해부터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첫 해가 되는 거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휴학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지만 아예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는 그냥 진짜 이제는 내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야 되는 그런 첫 해다 보니까 사실은 2월, 1월 이때 많이 좀 심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는 느끼고 있었어요. 졸업한 시기이기도 하고 하필 졸업했는데 쌍충이 60년 만에 온 쌍충이고 네. 근데 그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그 말이 저 되게 좀 마음속에 남아 있거든요. 제가 정우님이랑 사실 일을 갑자기 왜 하겠냐면 이제 홍련 멤버십 라이브를 하잖아요. 네. 홍련 멤버십 라이브를 하면 사실 정신이 없거든요, 저는. 왜냐면 뭐 내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고 하니까 실제로 라이브를 할 때 한쪽에는 이제 제 OBS 화면을 틀어놓고 한쪽에는 제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작게 댓글창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가 한 번씩 보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정호님께서 남겨줬던 댓글이 뭐 해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약간 좀 되게 비장한 댓글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근데 뭔가 그 댓글 보고 좀 궁금한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인가 싶어서 어떤 전공 하냐고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우님께서 하시는 말이 영화학과 였다였고 저는 근데 유튜버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좀 특화된 게 컨텐츠 기획이랑 마케팅이랑 제가 알고 있는 사주적인 지식을 컨텐츠화를 어떻게 잘 시키느냐에 좀 능력이 좀 몰빵돼 있는 사람이고 다만 제가 못하는 건 이제 이런 촬영 같은 걸 잘 못해요. 뭐 네.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래서 이때까지도 사실 5년 동안 맨날 삼방신 유튜버라 해가지고 저는 앉아서 이렇게 찍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의만 이렇게 좀 갇혀 입고 네. 하체는 맨날 뭐 속옷은 아니지만 아, 그래도 네. 약간 이렇게 편한 바지 이렇게 입고 아, 찍거든요. 네. 저는 요즘 자미도 보거든요. 음. 그 사주랑 자미를 같이 보면 정말 잘 맞아요. 자미 두수가 뭔지 아세요? 잘은 몰라요. 잘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과연 이 팟캐스트 주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이니까 이제 별별 다 얘기하는 네. 거예요. 자미 두수가 대만에서 보는 별자리예요. 자미 두수 중에 이 자미라는 글자는 그 옛날에 그 이제 자미 두수에는 총 14가지 캐릭터가 나와요. 그 14가지 캐릭터가 사주팔자의 12지지처럼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고 가장 뭔가 중심이 되는 캐릭터가 자미예요. 그래서 자미를 중심으로 놓여지는 별 해서 자미두수라는데 자미두수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좀 제일 신기했던 게 복덕궁이라고 해가지고 전생을 볼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네. 전생 뭐였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 거죠, 선생일? 좀 모르죠. 저는 모르죠. 제가 전생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도 전생을 믿거든요. 뭐야? 음모론 믿죠. 네? 프리메이슨 이런 거 믿어요? 네. 뭐야 믿어 진짜? 아니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 그런 얘기들을 좋아해요. 근데 아, 뭐랄까 전생은 진짜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총 인생을 막 3번 산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 약간 불교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약간 나는 몇 번째 삶일까? 지금 이러면서. 네. 몇 회차 삶일까? 네. 근데 막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보면은 저보다 또 되게 약간 어른스러운 친구들이 있고 약간 똑부러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냥 저 혼자 그 친구들 보면서 쟤는 첫 번째 삶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좀 약간 약간 심오하네요, 애기가. 전생 제가 봐드릴까요? 그럼 전생에 나오는 건가요? 근데 이거 왜 전생이라 얘기하냐면 네. 좀 심오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냐 하면 이게 그 자미두수에서 이제 자미두수는 기본적으로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음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양력으로 보거든요. 네. 물론 그래서 나 음력 생일인데 사주 볼 때 어떻게 하냐 할 때 그냥 음력 체크하고 그 생일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양력으로 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미는 음력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양력 생일을 입력해도 음력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네. 전 사주팔자인 충이 많아서 되게 치열하게 살거든요. 엄청 바쁘게. 네. 맨날 뭔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도르님은 뭐 24시간 일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24시간 일하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주고 그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제 명반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 복덕궁이에요. 복덕궁이 뭐냐면 전생이라 했잖아요. 네. 즉 복덕궁이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단순히 전생이야가 아니라 내 심리에 타고난 기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 뭐 심리적으로 안정적인지 불안한지, 아. 어떤 마음을 주로 가지고 사는지를 보통 복덕궁이라고 하고, 그 복덕궁이 예전에는 전생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생궁이 안 좋다, 전생이 안 좋다면은 그 복덕궁이 조금 안 좋아요. 복덕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약간 정신적으로 좀 약간 취약하거나 네. 좀 약간 극단적이거나 약간 이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복덕궁에 뭐가 있냐면은 천마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하늘을 가르는 말이 있어요. 복덕궁에도 역마가 있는 역마. 거야. 복덕궁에도 역마가 있어서 그냥 나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잠이 딱 본 순간 근데 이 복덕궁 천마 뭐예요? 그냥 그분이 저한테 딱 듣고 딱 하는 말이 도루님 너무 과로하지 마시라고. 일하다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과로하지 마세요. 저 이제 도와줬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저도 천마 나오는 거 아니겠죠? 뭐예요? 복덕궁 천마왕. 진짜요? 천마왕이세요. 복덕궁이 천마세요. 저도 그러면은 복덕궁이 천마고, 복덕궁에 약간 음살이라고 있거든요. 네. 음살이 뭐냐면은 막 음탕한 살 이런 게 아니라 네. 오컬트, 공포, 귀신, 호러, 네. 약간 음슴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조금 관심이 가거나 되게 뭔가 그런 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덕궁에 음살이 있어요. 저 공포 영화 찍고 싶어 하잖아요. 어. 신기하다. 대박이네. 사실 저 그래서 이거 제가 정호님 자매는 처음 보는 거지만 네. 공포 영화 했을 때 음살이 뭐 복덕궁에 있구나 했었거든요. 유달리 관심 있어 하는 정신적 분야가 네. 어떤 성격인지 어떤 특징인지를 네. 보통 복덕궁으로 봐요. 음살. 나 이제 카톡 이제 음살 정호라 전화해야겠다. 음살 정호. 그런 게 다 나오다니. 그쵸, 대박이죠. 네. 저도 제 명반이 좀 특이한 거는 천기라고. 네. 약간 천기가 약간은 비유하면 제갈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획 잘하고 되게 섬세하고 뭔가 멘탈리티가 막 굳건하진 않지만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지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천기인데, 천기가 이제 도화 자리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네. 저는 사주팔자는 도화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제 명반에 도화 성계가 되게 강하게 있어요. 도화 성계니까 이제 도화의 기운을 뜻하는 별들이 있겠다는 거죠. 네. 그 도화 중에서도 자미는 명확하게 성별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지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지. 네. 근데 전 여자한테 인기 많아요. 오, 좋네요. 그 제가 여자한테 인기 많다 해가지고 막 스타벅스 막 이제 개같이 해서 갔는데 막 번호 주실래요? 이게 아니라 제 구독자의 거의 80%가 여성분이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남자 구독자님들 보면은 너무 네. 귀해요. 나는 5대5로 맞추고 싶은데 네. 물론 여성분들 사랑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명반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걸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나요? 자기가 이제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지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지. 진짜요? 볼 수 있죠. 전 누구한테 인기가 많나요? 한번 봐드릴게요. 사실 정호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성별의 빡 포인트 이런 건 없어요. 네. 그 다 비등비등해요. 다 비등비등한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정호님은 인생에 자미두수에는 이제 신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신궁이 뭐냐면은 약간 20대 후반부터 좀 뭔가 강해지는 자리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 신궁이 부처궁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와이프를 만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와이프의 복이 많다 하면은 이제 와이프 빨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생에 이제 리스크나 고난이 와이프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매가 만약 부처궁을 봐야겠죠. 네. 근데 와이프 분이 되게 약간 인플루언서 재질인데 그래요? 엄청 약간 예쁘고 화려하고 지는 거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약간 되게 뭔가 승부사 기질 많고 욕심 많은 애살 있는 사람. 근데 나 애살이라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애살이 뭔지 모르더라고. 네,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 왜 몰라 애살이? 애살이 뭐냐면은 경상도 사투리인데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든 되게 뭔가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거잖아. 약간 똑 부러진다. 애살 있다. 경상도에 애살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죠. 저는 뭐 망신살 뭐 이런 줄 아, 알았어요. 12신살 중에 이제 애살. 뭐 애살이면 뭐야?
제 직업병. 나 뭐만 했잖아. 네. 나 그냥 가끔씩 진한테 연락한단 말이에요. 네. 잘 지내? 이러면은 다들 왜? 내 사실 문제 있어? 난 자기 사실 모르는데 내 사실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애살은 방언입니다. 근데 진짜 사주랑 맞닿아 있네요. 음, 왜냐면 제가 금요살이 음. 그 있거든요. 배우자 자리에 금요살이라고 안 하죠. 금요복. 야, 보통 금요복 아니면 금여성 네, 이렇게 얘기하죠. 금요복이 아. 있거든요. 맨날 사주 보러 가면은 저한테 뜨거운 태양 만나야 된다고. 뜨거운 태양. 그거랑도 뭔가 비슷한 게 나오는 것. 이 명반에 따라서 정말 명반에 맞는 여성분을 만나면 정말 와이프가 좀 되게 화끈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본다 해도 제가 이제 뭐 저는 말라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정호님은 이제 그래도 저를 주변에서 보잖아요. 네. 저 언제 결혼할까요? 저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사주팔자에 불이 들어오면 이제 그게 이성인데 네. 제가 이 불을 돈으로만 쓰려고 해가지고 아. 제가 지금 브랜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불의 해가 올 때 하시는 다음 건가요? 불의 해는 10년 뒤니까 몇 살이야? 40대 초반 아니야? 그럴 수 있고 하여튼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적어도 요새는 하도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 곁에 둬도 되는 건가? 내가 이 사람을 좀 연인 상대로라든지 좀 알아갈 만한 가치의 사주인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주팔자가 되게 냉철하고 냉정한 게 뭐냐면은 네. 어떤 사주는 결혼과 연애에 특화되어 있지는 사주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자 살아도 되는 사주가 있단 말이야. 네. 오히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여러 명으로 봐도 좋은 사주가 있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무조건 결혼을 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주를 보면 명백하게 이 사주는 그냥 결혼 안 해도 돼 하는 사주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주신가요? 그런 사주 특징이 궁금한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음. 도화도로님도 어떤 또 연애 얘기하면 또 밤새 되는데. 뭐 결혼 안 하는 게 좋은 사주. 이거는 약간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요건 제가 다음에 한번 열심히 필터해서 네.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네. 연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애. 근데 저는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주 무조건 봐요. 근데 좀 이제 라포가 형성된 후에인 거죠? 근데 요새는 그냥 봐요. 아. 요새는 그냥 몰라 나 약간 늙었나? 예전에는 그래도 처음에는 사주 공부했을 때는 좀 신기하니까 네. 그냥 이제 몰래 떠봤죠. 혹시 난 생일이 언젠데 너는 언제야? 이런 식으로 되게 로망스럽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보고 이렇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동안 그러고 나서 지나니까 이제 그 묻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겪어 일단. 겪고 얘가 얘기하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네, 뭐 네. 관상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떤 일간에 어떤 월지 어떤 일지 느껴지면은 그냥 이제 그때 그 정도 단계는 그냥 뭐 약간 확인하는 정도. 그렇겠네. 뭐 언제 이별했으니까 어떤 거 중 하나겠네.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근데 이제 요새는 그냥 나도 나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중요하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약간 심오한 썸띵이 생겼어. 그러면 그냥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아니까 먼저 생일 알려드릴까 하고 물어봐. 나는 알려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근데 먼저 그냥 태어날 시간이 궁금하세요?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그럼 어떠세요? 그런 질문. 그러면 좀 짜게 식어요. 아. 나는 약간 사주 유튜버로서의 도화도르라는 걸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인간 정운으로 만나고 싶거든요. 네. 사람들. 근데 뭐 도화도르니까. 방금 얘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건데요. 네. 도로님 이제 보셨을 때 배우자로서 원하는 사주 이상형이 있는지. 사주 이상형. 네. 이거를 제가 자미두수 공부하기 전에 물었다면 너무 잘 얘기해 줄 텐데 네. 자미두수에는 명확하게 나와요. 뭐죠? 내가 만날 배우자의 모습. 혹시 그분이 이제 이 팟캐스트를 보시고 또 연락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 뭐 저를 좀 그래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이상형은 슈드 9만 주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슈드 9만 주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이상형일 뿐이고 제 자미 명반에 나와 있는 배우자는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본인은 또 엄청 유명해지고 싶어 하진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이게 자미두수가 명반으로 봤을 때 되게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약간 도교적인 게 있어가지고 네. 뭐 그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사주팔자가 원래는 이랬는데 자녀가 태어나면서 사주가 바뀌었다라는 말.
근데 그게 내 사주가 바뀐 게 아니라 자녀도 사주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내가 자녀의 사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 사주가 중요한 게 내가 배우자랑 뭐 결혼한다고 해서 또는 동거를 한다고 해서 내 사주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어쨌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주든 잠이든 되게 상대방의 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제 사주는 일단은 제 명반 속에 있는 제 자매 명반 속에 있는 배우자는 유명한 사람인데 본인은 유명해지고 싶진 않아. 아. 근데 제 배우자의 삶이 점점 사업으로 빠진대요. 점점 사업으로 빠져서 돈을 진짜 많이 벌 거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오히려 배우자 보고로 산다고. 방금 제 그 자미두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 저도 배우자 그 보고로 아 산다고. 그러네. 아이 그렇네요. 근데 저는 그거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꼰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연애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나에게 유독 헌신적이었고 나를 유독 사랑해줬던 일주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를 저같이 힘들게 하는 네. 일주도 정해져 있어요. 그 쌍놈 새끼들도. 그래서 저는 일주는 무조건 보라고요, 보통. 진짜 보셔야 돼요. 진짜 얽히는 일주는 정해져 있어. 관심 가는 일주는 정해져 있어. 썸 타는 일주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내가 기빨리면서까지 좋아하는 일도 정해져 있고 내가 기를 빨아먹으면서까지 나를 좋아해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저는 저를 되게 헌신적으로 좋아했던 사람들의 일주를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사주팔 때 좀 받는 게 많아요. 네. 받는 기운이 많아서 사주를 공부한 이후엔 전 늘 뭔가 내가 먼저 표현하고 내가 먼저 이제 많은 표현과 많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저를 좀 헌신적으로 좋아했던 친구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를 좀 많이 좋아했던 친구예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일이 우선인 사람이고 그때 당시는 더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돌아갈 데도 없고 유튜브를 빨리 해야 되는데 하루에 막 구독자 10명씩 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는 상태니까 내가 연애를 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뭐 그런 생각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하도 이제 되게 헌신적으로 잘해주니까 되게 만나면 좋겠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만났거든요. 잘 만나다가 이제 그 친구랑 언젠가 헤어졌을 때 이제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도르가 정의하는 사랑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네. 제가 나는 여러 가지의 색깔의 사랑이 있는데 너가 나에게 주는 사랑은 안정감인 것 같다. 네. 근데 나는 안정감은 정말 뭐 짜릿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네. 그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하루 뒤에 연락이 온 거야. 헤어지자고. 왜? 그래서 너 왜? 이랬지. 나도 왜? 이랬어.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저한테 더 이상 줄 수 있는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기의 인생의 페이지에 저를 되게 안정감을 주면서 사랑했던 자기의 모습으로 남고 싶대. 뭐 모르죠. 사실 그게 핑계일 수도 있고 그냥 저는 어떤 모르는 이유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일단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렇게 싶었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 친구랑 만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줬던 사랑을 생각해보면 진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친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냥 그 친구의 옆자리를 비워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도 좀 마음 정리를 하고 이제 헤어졌죠. 그 친구의 이제 일주가 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같은 일주의 분들과 연애는 아니어도 뭐 네. 같이 계약도 해봤고 네. 일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랑 너무 잘 맞아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어떤 연애를 하든 좀 저한테 미션이 주어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표현을 하든 진짜 뭐 선물을 주든 연애할 때 너무 받는 것보다는 좀 많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가 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사실 사랑을 많이 잘 주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지 못했거든요. 가정 환경이. 음.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연애라고 하면은 제 사주팔자가 연애 취약한 사주인가? 라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가정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제가 살아왔던 경험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저한테 연애는 좀 씁쓸해요. 그래서 내가 약간 회피하고 일만 하는 건가?
근데 저는 음. 진짜 음. 연애에서 그걸 확인하긴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일주 얘기는 아닌데요. 얼마 전에 이제 도마도르님 영상 보면서 연애운 영상? 네, 제가 무비겁이거든요. 네네네. 그거 내용 보고 소름 돋아가지고 어떤 게 제일 손 닿았어요? 어떤 게? 자기 영역 침범하는 것이 싫어하고 아, 뭔가 아, 자기 아. 일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음. 뭔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상대방한테 좀 못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보면서 너무 소름 돋아서. 근데 어. 심지어 그때 라이브 때였나요? 그때도 음. 누가 댓글로 이건 소름 돋는다 이렇게 달았던 기억이 그거 있어요. 멤버십 라이브 아니었어요? 예. 그쵸? 예. 아니 왜냐면 전체 공개 영상에서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멤버십 멤버십이었던 것 같아요. 라이브였는데 맞아요. 뭐 총님 멤버십이었던 것 같아. 저도 같이 그 댓글처럼 소름 돋아가지고. 멤버십 가입하기 잘했다.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건 또 재밌는 것 같아. 이제 사주팔자 보면 재밌는 게 일주를 알면 그 사람이 언제 연애했고 헤어졌는지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가끔 그러니까 일주를 알면 너무 많은 걸 알 수 있으니까 연애하게 되는 시기, 헤어지는 시기, 그리고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뭐 그리고 나는 궁합 어떻게 좋을지, 그리고 그 사람 대운까지 보면은 뭐 언제 결혼하겠다 이런 거 나오고 다 하니까 사주 진짜 미쳤어. 너무 재밌어 사실. 그래서 근데 가끔은 음. 안 보고 싶은 적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요. 알고 싶어. 너의 비밀, 네 인생의 비밀 알고 싶어. 아 변태 같죠? 아니요. 저는 막 아니요. 이건 근데 너무 막 그런 거 투머치다. 있잖아요. 음. 뭔가 다 알면 음. 막 재미없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사람 사주를 이제 저도 다 읽으면 네. 그게 다 맞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 했는데 가끔 어떤 부분들은 상대방이 그 극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이 사주는 뭐 돈을 되게 못 벌 사주인데, 근데 막상 보니까 돈을 엄청 잘 모으는 거야. 네. 그래서 얘기해 보면 본인이 돈을 막 엄청 망쳐 쓴 사람이었대. 네. 근데 어떠한 뭔가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 돈관념, 경제관념을 막 공부해 가지고 막 맨날 막 슈드 사고 맨날 막 귀교 사고 막 그렇게 된다 가는 거야. 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알 때 멋있는 것 같아. 각자 그 사주의 단점이 내 단점으로 발현되거든요. 네. 그거를 단점이라 인정하고 뜯어 고친 사람이 멋있는 거지. 그래서 멋있는 거지. 내 사주 팔자는 뭐가 많으니까 그래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사주대로 안 사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주대로 살면 그 사람 사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외가 없잖아요. 네. 반전도 없고.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저도 누군가 내 사주를 봤을 때 나는 이렇게 극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도 이제 MBTI로 보면 보통 거잖아요. 얘랑 나랑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뭐 싸울 때 이 망할 인프피 새끼 뭐 망할 이 뭐 ENFP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사주는 더 멀리 더 넓은 걸 볼 수 있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까지. 사실 저는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맘먹었던 것도 제가 전역하고 나서니까, 거의 전역을 19년 12월쯤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년도에 해당하는 그 경자년의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경자라는 글자가 되게 좋아하는 글자 중 하나거든요. 제 사주 잘 맞는 글자라서 경자년? 그럼 제가 이때 한번 유튜브를 하면 잘 될 것 같다. 시기도 좋고 토픽도 좋으니까 내가 잘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우님이 딱 아까 얘기했던 졸업 그리고 갈 곳이 없다, 딱 뭔가 그 얘기를 듣는데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어떡해. 갑자기 어떻게 하면 안 되지. 기회다.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회다. 늘 기회는 오지. 네. 그쵸. 맞아요. 보통 이제 군대 남자 같은 경우에는 2학기 하고 아니면 3학기 하고 가는 분들도 많고, 저 때는 막 그냥 1학기만 하고 가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 남아서 춤추느라고 춤에 미쳐가지고 와킹만 하느라고 네. 미련하게 4학기까지 동아리 활동하고 네. 군대를 가야겠다 맘먹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군대를 가야지 했는데 제가 군대를 못 가고 네. 이제 회사를 갔어요. 그때 피키캐스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압니다. 피키캐스트에서 이제 인턴을 1년 동안 했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저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피키캐스트 인턴하면서 나 콘텐츠 좀 재밌는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때 전공이 제가 학교 때 경영이랑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었는데 이거로 밥 벌러 먹기 싫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뭔가 콘텐츠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싶어서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만의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인턴이 끝나고 대학교에 이제 복학해서 남은 3학기 동안 이제 저의 적성을 찾으려고 막 노력했거든요. 근데 사실 학부 때 찾진 못했어요. 음. 반대로 학교 3학기 동안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했던 게 좀 너무 인프피 같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시만 읽었거든요. 시집. 어. 왜냐하면 제가 회사 생활 해보니까 이게 제가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뭔가 능력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성적이 좋고 실적이 좋은 분들이 이제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막상 경험한 회사는 그게 아니라 말 잘하고 정치 잘하고 약간 이렇게 막 잘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물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가 너무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그때 너무 깨달아가지고 네. 그럼 나는 어떻게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가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그런 기본적인 언어 구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본인만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문체든지 말버릇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만의 개성을 좀 갖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를 좀 고민해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 답을 시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 뭐지? 문학과 지성인가? 지성과 문학인가? 약간 그 시집 혹시 아세요? 그 시집 시리즈인데 그 핸드라이팅 기법으로 작가님들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초상 같은 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레이아웃이 정말 단촐하게 해서 시집을 내는 이제 그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 꽂혀 있는 시집들을 뭐 다 읽었어요. 뭐 뭔 뜻인지 몰라도 그냥 읽고 읽다 보니까 또 저만의 문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언젠가 나중에 글 쓰는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저는 졸업을 하고 네. 저 군대를 갔어요. 아. 근데 군대를 가서 제가 공부했던 게 사주랑 주식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그때 거죠?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죠. 아. 한국 나이로 25살이고 지금 제가 이제 32살이니까 네. 거의 사주 공부를 7, 8년 정도 이제 했던 아. 입장이고 주식도 그 이후로 쭉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주식도 사주랑 같이 하고 있어서 막 사주랑 주식 공부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유튜브 해야지 했는데 주식 유튜브는 많았거든요. 네. 그때. 근데 이제 주식 유튜브는 뭔가 계속 어쨌든 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언제 오를 거고 언제 떨어질 거고. 근데 장이라는 게 늘 상승할 수는 없어서 내가 돈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얘기 자체가 돈이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세속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약간 주식은 그냥 내 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사주를 검색해봤는데 지금은 되게 많은 컨텐츠들이 생기고 사주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졌지만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공부하고 이해한 방식을 사주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사주 유튜브를 해야겠다 맘먹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좀 걱정은 됐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전역하고 나중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즉 나중에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건 사실 엄청난 심리적인 위안과 나름의 방어벽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죠.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는 제 유튜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초록색 침대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이 거의 5평짜리 방이거든요. 그 5평짜리 방에서 뭐 일주일 내내 영상 편집만 하고 촬영만 하고 막 기가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일을 5년 동안 하고 있네요. 5년 동안 사주팔자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혹시 정우님은 뭐 목표가 있으신가요? 올해 목표? 영화과이기 때문에 네. 영화 감독이 언젠가 항상 매년 올해만의 계획이라고 하기는 좀 음. 그렇고 음. 언젠가는 영화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그게 아마 매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 그 해 목표일 것 같아요. 개개인의 영화 감독을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주가 가수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아이돌로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락스타로 성공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성공하는 뜨는 이제 방식이고 이게 뜨는 방정식이라나 그런 것들이. 네네. 저는 방금 드는 생각이 그럼 영화 감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사주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리딩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사주마다 좀 유념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댓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봐요. 이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왔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댓글이 뭐였냐면은 이제 사주 공부를 시작하는 50대 초분이신데 이제 왜 시작하게 됐냐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온 일을 이제 정리하고 제2의 직업을 찾고 싶어서 사주를 공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아있거든요. 음.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게 단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 의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50대까지 열심히 벌어가지고 50대부터는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닐까 싶었는데 정작 그런 경우가 많이 없고 또 이제 AI 때문에 우리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7, 8, 90대, 100세까지 살 텐데 나는 그러면 그 나이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든 생각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사주팔자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직업을 해야 대박 나는 사주가 정해져 있는 걸까? 네.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어떠실 것 같아요? 무조건 영화 감독으로 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이사주여야 해 이런 건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이사주여야 해보다는 음, 이사주면 좀 힘들지 않을까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음, 사실 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MBTI로 따지면 E가 더 I보다는 잘 맞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주는 이런 직업이 안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7, 8년 동안 사주를 봐오잖아요. 일단 적성에 안 맞는, 그러니까 사주에 안 맞는 일을 굳이 하시는 분은 많이는 못 봤어요. 정말 대부분의 케이스는 약간 그 어떤 사주팔자의 베스트 직업은 이건데 그게 아니라 약간은 사회가 정의한 뭔 느낌이냐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들어가서 뭐 군대 갔다가 인턴하면서 이제 또 이제 취업을 하는 그런 루트에서 이제 갖게 되는 직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장인의 삶을 많이 사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사주팔자에 맞는 분은 직장인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본인 사주팔자에 이제 오행이라던가 십성이라던가 특정하게 맞는 글자들이 있어요. 뭐 천간이든 지지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직업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뭔가 사주가 특별하거나 특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의 범주가 아니라 아예 사업을 하시던가 뭐 인플루언서를 하시던가 뭐 또 다른 좀 특수한 직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사주팔자를 되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사주 같은 거, 비과학적인 거, 미신스러운 거 왜 요즘 시대에 믿냐, 뭐 조선시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인생이 정말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주팔자의 구성이 특이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게 뭐 운때가 맞아서라든지 하는데 더 저는 하나 좋았던 건 그거예요. 사실 저는 이 사주팔자 콘텐츠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거든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좀 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갑자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에서는 사주 본다 하면은 교회 쫓겨날 입장인 거고 거의 이단 뭐 이런 느낌일 텐데 저는 오히려 사주팔자를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했던 건 제 사주팔자에 뭔가 제가 교회를 믿을 수 있는 기운보다는 제가 사주를 얘기했을 때 느껴지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더 컸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각자 사주팔자에 맞는 직업은 있어요. 그리고 그 직업을 할 때에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 재밌어요. 몰입이 돼요. 미친 듯이. 약간 내가 전생에 이거였나 싶을 정도로 막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내가 몰입하게 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내가 하게 될 일이라면은 언젠간 해요. 나이가 뭐 적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언젠간 하게 돼요. 그리고 언젠간 했을 때 대박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어도 그 커리어에 있어서는 직업적으로 되게 잘 풀려요. 내가 막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막 회사 다닐 때 너무 힘들고 막 주변에 막 진짜 목 같은 상사밖에 없고 막 똥밖에 없고 하는데 내가 퇴사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카페를 차렸어. 근데 그 사주팔자에 카페를 하면 최적화된 사주인 거야.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생겨서라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들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게 단순히 막 내 성격, 뭐 내 연애는 언제 들어오냐, 뭐 내 재물은 언제 들어오냐 이렇게만 보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현대 시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중에 내가 지금은 이 일하고 있지만은 언제 다른 일로 시프트 할 수 있을까,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도 연마다 이제 목표를 정했는데 카메라 속에서 보이는 도화도르는 늘 도화 이러면서 뭐 운세 얘기도 하고 사주 본목 얘기하고 딱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는 카메라 건너편에 저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마케팅 공부도 하고 작년에는 AI 공부도 했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뭐 직업운 궁금해, 이 직업은 궁금해, 너가 생각하는 사주팔자마다 천직이 정해져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명사로서 정해진 직업 없는데
어떠한 동사로서의 최적화된 건 분명히 있다. 물론 제가 이번 3월 달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전체 공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말씀드릴 건데 저는 확실한 거는 제가 사주팔자에 원숭이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이제 약간 편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걸 했을 때 너무 잘 되긴 했었어요. 일단 내 사주팔자에 그 병존이 되어 있는 사주팔자는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병존이 뭐야 하면은 같은 글자가 한자가 나란히 있는 걸 뜻하거든요. 저는 병존사주예요. 이제 근데 정원이도 병존사주잖아요. 네, 저도 병존사주예요. 무슨 병존이시죠? 저는 해해 병존. 그쵸, 맞아요. 네. 해해 병존이면은 해해에 맞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음, 그리고 그 해가 비록 이제 정호님 사주팔자는 상관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상관을 잘 활용하면서 이 해수를 쓰는 방식의 그 직업에 대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물론 월지도 봐야 되긴 하지만 3월 달에 열심히 그런 진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게스트들이 오면 제가 지금까지는 케이스 스터디 사주를 잘 얘기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특정 사주를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유튜브를 보니까 네. 이게 컨텐츠로서의 구력이 없거든요. 네. 근데 팟캐스트는 제가 편하게 하고 싶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오시는 게스트마다 한 번 사주 쭉 보고 그분 사주에 좀 얘기하는 코너도 가지고 싶고 그분이 뭐 이런 거 궁금하다면 답변 드릴 수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죠. 제가 지금까지 콘텐츠를 만들어 오면서 늘 보는 법을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알람이 떠도 클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아, 정호님처럼. 왠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힘을 좀 빼고 싶어서 물론 네. 그런 콘텐츠 계속 할 거지만 사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막 엄청 사실 사주는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너무 보는 법만 얘기한 거 아닌가. 가끔씩 이제 흑화에서 나오는 사주 그 도화도로의 어둠의 사주와 흑마술 같은 어둠의 사주와 그런 막 썰 같은 것들을 그냥 재밌게 풀고 싶어서 팟캐스트 기획했습니다. 어둠의 사주 너무 궁금한데요. 흑마법까지 얘기하시죠. 흑마법까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 남친이 바람이 언제 나나 뭐 그런 그러니까 궁금한데 공식적인 컨텐츠로 풀기에는 약간 네. 싶지만 또 이제 약간 멤버십 분들한테 이런 걸 얘기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 풀 수 있지 않을까 라이트하게. 저는 너무 네. 듣고 싶습니다. 뭐 멤버십 환승 당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는데. 네. 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그 한 적도 없고 당한 적도 없는데 약간 그런 컨텐츠 그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요새 연프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말랐거든요. 생각해봤단 말이야. 제가 또 인프피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되게 엄청 편인이 발달해가지고 참 이제 일 다 끝나고 누우면은 별별 생각이 다 해요. 근데 나는 왜 그러면 사람을 못 만나고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약간 인연 질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채널 규모에 비해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네. 또 이제 구독자도 사실 많고 하니까 제가 뭔가 누군가한테 몰입해서 쓸 수 있는 이제 연애로서의 인연이 구독자한테 다 뻗어나가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구독자가 연인이신 거네요. 그럼 뭐 의자왕 아닐까요? 그럼 뭐야? 약간 나 뭐지? 그 폴리아모리? 그 약간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약간 그런 거죠. 약간 그 이제 아이돌 분들께서 이제 저는 팬분들이 저의 그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만큼 구독자를 아끼시는 게 아닐까. 물론 구독자님을 아끼긴 한데 네. 그래 뭐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요즘 제가 뭔가 최근에 있었던 구독자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막 도화도르님 뭐 자기 오랜 구독자인데 뭐 실망이라고 그런 댓글 달는 분이 계셨어요. 왜요? 뭐 제가 예전에 뭐 이제 저는 어쨌든 유튜브를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제 얼굴 보면은 사주 유튜버인 거 알고 있어요 이제. 근데 저는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엄청 기획을 빡세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카피라던가 썸네일 같은 것들의 워딩을 보면은 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사실 제가 피키캐스트 다닐 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썸네일이랑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컨텐츠 뭐 굳이 말하면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썸네일을 그렇게 크게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썸네일에 들어가는 카피도 엄연히 따지면 저작권이거든요. 이 카피로 후킹을 하기 위해서 진짜 하루 이틀 일주일 넘게 고민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고민한 콘텐츠들은 다 조회수 잘 나왔어요. 근데 뭔가 어느 순간부터 나랑 비슷한 주제의 채널의 썸네일을
썸네일 카피를 막 가지고 와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어둠의 도화도른가? 뭐랄까 게으르게 돈 벌고 싶은 사람 같아요. 뭐 저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 맨날 막 고민하고 막 쏟아내가지고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홀라당 가져가 버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냥 못 본 척 했었어요 이때까지는. 네. 근데 너무 못 본 척 하다 보니까는 저를 이제 호구로 아셨는지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그때 커뮤니티를 썼거든요 글을.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어떤 구독자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새 뭐 보기 불편한 뭐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림 맞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한 분 한 분께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도화지를 하겠죠. 네. 제 막 사비를 써가면서 하겠죠. 근데 오랜 구독자인데 그러니까 그 오랜 구독자라는 카피가 저한테 너무 꽂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말이 너무 빙빙 돌았네. 어디로 뭔가 말이 주죽 빙빙 돌아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는데 5년 동안 유튜브 만들면서 진짜 사주팔자 콘텐츠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독자로 봤을 때 네. 제가 방금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 네. 좀 감상을 얘기해줘. 저도 듣고 싶어요. 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궁금해요. 저는 근데 방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엄청 많아요. 저. 근데 저도 생각이 엄청 많거든요. 에... 그래서 이제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았겠다. 그래서 그게 좀 이거 사주 좀 얘기해도 되나? 좀 네. 약간 사주적인 건데 그 임수나 개수 일간은 사주팔자에 금이 많으면 생각적으로 되게 비판적이거나 객관화적이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근데 금이라는 게 원래 좀 찌찌질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임수 개수를 말했던 이유가 임수 개수 일간은 금이라는 게 생각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내가 지금 계속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하고 막 나를 단련하려고 하고 뭔가 좀 계속 뭔가 의구심을 가지니까 네. 계속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너무 과하면 또 전 뭐 우울증이거나 막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죠. 근데 금이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보통 이제 진짜 그 채찍질이라는 의미를 진짜 그 뭔가 피지컬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멘탈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 오늘도 제 이제 그 뭐지 인스타로 제 구독자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 어떤 얘기 하다가 뭐 어떤 얘기 하다가 그분 사주를 이제 봤는데 완전 사주팔자 금이 엄청 강한 거예요. 네. 심지어 뭐 경신일주에 네. 뭐 간여지동에 막 엄청 세 금이. 근데 그분이 트레이너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금이라는 속성 자체가 네. 나를 좀 되게 칙칙질하고 네. 좀 단련하고 네. 되게 좀 날카롭고 냉철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물러터진 그런 게 없어요. 아, 근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면은 이제 금의 날카로움이 내 안으로 향할 수 있고 밖으로 향할 수 있는데 보통 사주팔자의 수일간, 임수, 개수일간 분들은 생각적으로 그래서 엄청 그런 게 좀 발달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목이든 화든 토든 금일간 분들은 사주팔자 금 많은 분들 이렇게 보통 밖으로 향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토일간 분들 중에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 이렇게 무신일주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이제 그 신금이 또 엄청 날카로운 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을 되게 좀 한 번씩 되게 뭔가 좀 엄청 날카롭게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 저 인플루언서인데 왜 저렇게 말하지? 제 인플루언서인데 왜 저렇게까지 표현하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토일간의 금이라는 그 기운은 내가 말하는 거이자 내 에너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들은 가끔씩 내가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닌가? 가끔씩 내가 너무 세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전 늘 세게 생각해요 저를. 전 그게 어떻게 보면 사주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너는 영원히 이럴 거야. 뭐 이때 무조건 이 일이 벌어질 거야가 아니잖아요. 사실 도와드린 영상을 보다 보면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내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걸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고 뭔가 이런 가변성이 어떻게 보면 사주의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주 컨텐츠를 요즘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뭐 네. 스레드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근데 사실 사주에는 절대 무조건 없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너가 무조건 이걸 해야 무조건 이렇게 된다. 아니면은 이런 사주는 무조건이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다만 가끔 컨텐츠를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사적인 표현으로 무조건이라고 이제 단정 짓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아닌 것 같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여러분도 걸러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주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 사람의 관법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콘텐츠가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5년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레퍼런스 없이 제가 무조건 기획하고 제가 무조건 뭔가 뚫어내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사주하는 유튜버라든지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분들이 어떤 관법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뭐 속된 말로 맞춘 게 있는지 봐야 돼요. 그냥 블로그 내용 긁어와서 자기 관법을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건 지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출처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유능하고 더 뭔가 파워풀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려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임상 데이터와 사주 데이터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총집합해서 얼마나 잘 유효하게 말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것까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거의 2시간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거의 2시간 얘기했는데 오늘 주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팟캐스트를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다음 게스트는 저의 정말 진짜 찐친이자 또 썰이 많고 그분도 사주를 좋아하시고 그분도 아마 썰이 많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솔직히 오늘 영상 도움 안 되고 돼. 그냥 재밌게 설거지 하실 때든 밥 먹을 때든 그냥 뭐 지하철 타실 때든 이렇게 뭐 그냥 그게 들으세요. 그걸 타겟으로 하고 만든 컨텐츠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컨텐츠 시리즈 운수다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기획 없이 해보겠습니다. 네. 기획하면 강의가 돼. 네, 그죠. 저의 하는 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여러분 재밌었으면 구독하십시오. 안녕. 너무 어색해요. 저는 이래서 인플루언서가 못 된다니까. 난 아직도 카메라 보면서 이게 너무 어색해.